예,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퇴 배추. 사퇴? 사퇴. 사퇴하십니까? 아니요, 사퇴. 네, 배추. 아 돼지고기 부위. 그렇죠. 사퇴. 이게 또 사퇴살이 맛있어요. 아롱 사퇴. 네네, 아롱 사퇴. 예, 알겠습니다. 배종찬입니다. 이제 반응 안 보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사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롱 사태가 더 재밌어요. 지금 네. 지금 저기 진중구 교수는 이 하이 개그에 적응을 못 하고 계신 거죠. 나도 하루 이틀은 그렇게 맞추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포기. 매년 하시니까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 예쁘게 또 이발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예. 깔끔하게. 예. 네 머리 세우려고 하다가 예. 배 소장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봐 아니야. 안 했습니다. 네. 세우세요. 아 세울까요? 안 세워지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세워지죠. 긴밤 지새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할 텐데 이 부분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충남 서천도 다녀오셨는데 제일 고뇌가 많으신 대통령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아유 우리 도훈이가 왜 이러지? 아유 쟤안 그랬는데 아니 진짜로 세게 때리면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야 이거. 아니 직구를 던지랬더니 변화구를 때려버리네 이거. 아이 참. 나 김치찌개 안 먹어. 토론회 어떡하냐고? 감기 때문에 못한다고. 안녕하십니까, 박통입니다. 아니 그 누님 그거 웬일이십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뒤통수 많이 맞아봤는데요. 식용유 같이 부드럽게 식용유 정신으로 그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식용유요? 운 좀 띄워주십시오. 식. 식사도 못하실 만큼 국정을 돌보시는데 용, 용인수를 잘하셔야죠. 유. 유영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만 하면 유영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냐? 네. 아 저리 가세요. 아이 참 이거. 아 약속대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예, 일단 오늘 네. 또 충남 서천까지 방문하시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오늘 함께 만나서 사진상으로는 두 분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또 올라올 때는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울역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봉합된 거 맞습니까? 배 소장님? 봉합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공도 동망이 될 거예요. 공도 도 동망. 동망. 네. 이게 뭐 쉬운 한자는 아닌데 제가 해내네요. 써주세요. 네. 예, 공도 동망. 이거 이제 우리 말을 지켜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조사를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예, 설명드리는 게 예, 더 나을 것 말씀해 같은데 주세요. 예.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건 수습될 수밖에 없다. 자,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20일, 21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예.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을 물어봤다고 봐야 되겠죠. 예. 긍정 41.8, 음. 부정 48.8. 음. 네, 긍정 41.8, 부정 48.8. 그러니까 다른 지지율과는 다르게 좀 중간지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이 35.7입니다. 예. 35.7. 그다음에 부정이 60.6이에요. 예. 그러니까 긍정은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고 부정은 음. 올라갔는데 부정이 10% 포인트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높습니다. 자, 긍정 평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 6%더 높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조사가 있는 것으로도 저는 압니다. 예. 때문에 그 뭐냐면 이런 여론 상황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이 압박할 힘으로 수- 제압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여론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가 있어요. 음.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무게가 실려서 음. 총선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물론 임기가 남아 있고 현역 대통령이지만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비트는 순간 음. 윤석열 대통령 총선 승리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자녀 임기에 엄청난 흠집이 날 거예요. 아하. 지금 이 지지율을 보면 예. 만약에 이 긍정 지지율이 더 내려가서 거의 20%
대의에 접어든다. 이런 국정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다가 총선까지 민주당이 승리된다. 아니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는데 총선 승리라는 것은 응감생심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봉합 안 하고는 못 배긴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본인이 네. 공천한 의원들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는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의원들이 실제는 더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일찍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실제 내부에서 조직화된 한동훈만을 위한 그런 힘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 자,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2028년까지 임기예요. 그렇지 이번에 윤석열 당선 4년. 대통령은 2027년까지가 임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당선돼야 되는 의원들은 현재룡이 아니라 미래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 권력.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윤심보다 앞서는 게 한심보다 윤심이 앞선다 하더라도 예. 여기서 한심은 한심하다가 아니라 한심 네. 계속해 주세요. 근데 이 윤심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민심이죠. 예.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민심이 앞서고 있다. 민심이잖아요. 아. 지역구에서 큰일 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든 영남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그래 그냥 윤석열 대통령 밀자. 에이, 한동훈 뭐야. 그런데 수도권은 우직권 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그냥 와르르 간다. 와르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미래 권력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에게 오히려 더 민심 그리고 더군다나 당내 세력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많다. 수도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붙들지 않으면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왜? 이준석 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죠. 김기현 전 대표 울산 내려갔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내세울 사람도 없어요.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울까요? 안 돼요. 대안이 없어요. 본인들은 원하시. 그렇죠. 여기에서 무너지면 지금 수도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서국 경민이에요. 뭐죠? 서울은 국민의힘인데 경기도는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그래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틀어 버리면 경기도가 우직권할 거예요. 우직근한다. 네, 자 배준찬 소장님의 분석 한 2분간 들으셨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먼저 장 변호사님부터. 어쨌든 저희가 계속 해왔던 말의 연장선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지율 지표로 보더라도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그립감과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추세로 가야 수도권 특히 서울 수도권의 선거를 견인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승리를 이런 취지로 보였는데 좀 인상적인 점은요. 인상적인 점은요. 저는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이시다. 다만 여기 뭐 쥐어 짜는 듯한 이런 생각이 느낌이에요. 엎드려 들어요. 절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심평 변호사가 중도 확장성이 없는 인물이라고 또 당내에서도 평가가 나오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당황하시잖아요, 장 예, 변호사님. 그래서 그러지 중도 마세요. 확장성에 예. 대해서 다른 묻고 수많은 싶었어요. 변호사 중에서 네. 포인트를 잡아줄게. 왜 심평 변호사 이야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핫한 인물이시니까요. 내가 포인트를 네. 잡아줄게. 그 분석에서 그나마 들을 만한 거는 뭐냐면은 아니 뭐 그나마? 이건 내 관점에서 굉장한 칭찬이야. 네. 뭐냐면은 한동훈의 그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를 비교해서 한동훈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잘 짚은 것 같아요. 내가 놓쳤던 부분인데 그걸 예. 잘 짚은 것 같고 그 심평 이분이 한 말은 사실은 이분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는 건 윤석열 그늘 아래에 있으면 중도 확장성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 김건희 리스크,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간다는 인식을 줘야지 예. 중도 확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죠. 이분은. 아니 장윤비 변호사는 네. 같이 방송 많이 하는 왜 서정욱 변호사는 인용을 안 해요? 심평 변호사를 인용했네요. 제가 다음에는 서정욱 변호사 인용할 만한 말을 어제 같이 방송했기 준비하겠습니다. 때문에. 네. 자, 그럼 여기 잠깐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실까요, 위원장님? 예, 날씨가 춥네요. 제 입장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선민후사. 배 소장님께서 메모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 여러 시각들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할 것입니다. 네. 예. 근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상심이 크신 상황인 것 같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후배다. 그러니까 아는 후배가 아니라 안았던 후배다.
제가 대통령의 스태프로 보시나요? 어. 후배라고 스태프는 아니죠. 예. 제 스태프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철규 의원은 윤심 아닌가요? 네, 스태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날씨가 네. 춥죠. 예. 네. 자, 이어서 또 이 오랜만에 또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님 당내 상황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 여사를 말이양도 안 했더라고 하다니 이거는 망투더발 망발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임기 얘기를 하는데 임기.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은 선출직 당 대표도 그 퇴출하게 돼 있어요. 어디 임명직 비대위원장이 이건 고려 대상도 아닌데 고려대 출신인데 한동훈이가 잘못하면 내천 윤리 가는 거 시간 문제다. 내 그래 봅니다. 강자하게 말이야. 잘했죠? 이거는 벌써 견제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대구시정에 집중하는 통에 예, 대구시정에만 집중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한동훈 나오면은 아무 기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견제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예, 배 소장님 이 해석 맞습니까? 진 교수님의 해석. 왜 그러냐면 지금 TK 지지율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기울었어요. 아, 저도 물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믿는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가 배종찬 소장이죠. 근거 없는 얘기. 아니, 실제예요. 아, 실제로. 실제예요. 네, 실제인데. 이 자리에 한번 같이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이택수 이야기를 안 하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예, 뭐 견제를 안 하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견제하겠죠. 예, 예. 심지어는 뭐 오세훈 시장인들 견제를 안 하겠어요. 그걸 그토록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네네. 그만큼 누군가 부각된다라는 것은 예,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에게는 다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데 음,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도 쳐냈고 예, 나경원도 꿇어앉혔고 김기현도 쳐냈고 예, 뭐 안철수 의원도 꿇어앉혔는데 예, 한동훈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여 정도 사이에 예, 이게 그 전까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반사체였거든요. 근데 발광체를 어느 순간 만들어 버렸어요. 한동훈 스스로 한 달 정도 동안에. 빛난다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대등한 정도 수준으로 가버렸잖아요. 아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지지율은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하고 비등하게 안 가요. 그러면 총선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게 이게 앞서는 순간 민주당은 망연자실해지는 것이거든요. 한동훈을 더 견제했었어야 되는데 설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이 또는 김용민 의원이 또 무소속으로 갔지만 또 김남국 의원이 방어했던 방어했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비대위원장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이건 물론 심평 변호사의 분석은 전혀 아닙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도 난감한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야 이게 되겠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예. 경우에는 당내 아무 사람도 없거든요. 자기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 당내 세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을 순회한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거든요. 아까도 보면 국힘 지지자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94.9%면 이거 거의 만장일치거든요. 뉴스토마토 조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일한 정치적인 자산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이번에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은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날아갔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버틴 거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번에 요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사실 중도 확장성에는 계속 제약이 생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하는 데 끝이는 게 아니라 중도로 나가는 그런 파괴력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봤듯이 반발이라는 게 엄청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랬을 수도 있었던 것도 그 대구 지역 TK 의원들이 원래 그 모임 열어가지고 성명 발표하려다가 딱 분위기 보니까 아니니까 딱 찌그러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딱 타고 올라온 거고. 요즘 아들 말로 레알 킹 받는 상황입니다. 레알 킹 레알 받는 킹 상황. 받는다. 짜증난다 이 말이죠. 내한테 주목하던 의원들이 한 명이 없어요. 아니 지금 배 소장이라도 좀 내려와야지. CBS 한판 승부 와서 무슨 뉴스킹 홍보하는 거예요? 뉴스도 자랑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요번에 정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아갔으면은 예. 그때는 정말 홍준표 시장이 세상에 오는 거죠.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특히 자당 내에서 굉장히 높고 한데 예. 굉장히 오래 지켜본 정치인 같지만 실제로는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신상 효과가 이 지지율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다. 지속 가능성. 예,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 전망도 듣고 싶은데요. 신상 효과라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점을 컨벤션 말씀드리는데 장현미 변호사의 설명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 그 신상 효과인데 이 사태가 없었으면 이 사태인가요 아롱 사태 이게 없었으면은 진짜 빠졌을 수 있다. 이게 빠졌을 수 있는데 대통령과 각을 한번 세워줬거든요. 아. 그게 항상 보면은 가장 센 권력과 한번 붙어줘야. 아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서사가 생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한판 승부를 하고 원칙과 상식 나가니까 주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나올 이원영 의원도 그래서 주목을 받고 한판 승부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칫 이게 길어져 버리면은 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막 이럴 거면 나는 막 이준석 신당이나 지지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 신당 얘기를 한번 넘어갈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 조사. 뉴스피릿이 에브리 리서치의 20일, 2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자동응답 조사인데요. 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신당이 창당된다는 가정을 할 필요 없죠. 창당이 됐죠. 20일 창당이 됐는데 왜 오히려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39.5%예요. 직전 조사보다는 5.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예. 대체로 이런 국민의힘의 대통령과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반영됐을 거예요. 예. 국민의힘은 28.8%, 직전 조사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죠. 20% 돼요. 이 조사 결과는.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8.1, 이낙연 신당이 4.6인데 예. 원칙과 상식이 2.7이고 정의당이 2.4인데 정의당도 지금 큰일인데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게 길어지면 더 떨어지겠죠. 왜? TK나 PK에서도 떨어져 나갈 거예요. 수도권 보수에서도.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더 올라가 버린다면 이건 굉장히 더 난감한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길어지는 상황은 대통령의 본인의 운명을 생각하더라도 자녀 임기를 생각하더라도 더 크게 파장을 확대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자, 요 조사 결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장 변호사님, 진 교수님 함께 좀 읽어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의 직전 조사보다 거의 예. 5%포인트 이상 상승한 걸 보고 이 제3지대 신당이 다 이 선택지 안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뭐 당원 비율이나 이런 분포도를 보면은 30, 40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층의 당원도 훨씬 많기도 하고 해서 민주당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예. 지표는 그 반대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일단은 무선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로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성격도 좀 봐야 조사 되고 방식 예. 자체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 이슈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 조사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추세를 볼 필요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총선 구도는 정부 견제론에 정권 심판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비율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당에 대한 부분인데 신당 부분이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거냐? 그렇진 또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도 추세 전개되는 걸 봐야 되겠죠. 네, 진 교수님도 해석해 주시죠. 아이고 에라스인데 뭐 그냥. 그냥 큰 의미 에라스는 없다. 꼭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랄까 빌 받은 거고 킹 그 받는 다음에 거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힘 빠진 거고 그 대답을 좀 안 한 거죠. 한참 열심히 설명은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걸 하려면은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와 해가지고 어떤 평균치 이런 것들을 뭐 일단 뭐 해야지. 예. 참고를 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조사를 또 이게 추세를-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어떤 경향을 읽는다는 예, 건 뭐 좀 이제 내가 볼 다른 때 조사도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나중에 좀 판단해 보자 그렇지.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자, 이준석 대표 전략적 모호성인가요? 현재 뚜렷하게 어디 출마하겠다, 뭐 대구 나가겠다, 혹은 수도권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는 또 아직 안 하고 있고
예, 진 교수님 왜? 비례대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네. 아니 지금 지역구로 나가서 당선될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의원 배지를 못 달면은 이준석 예. 대표는 정적 생명이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사실 달 것을 권해요. 한번 의회에 지금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와도 비례대표 후순위로 좀 가서 후순위도 안 갈 겁니다. 그 어떻게 취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후순위로 2번? 가게 되면 3번? 지금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일단은 그래요? 자기가 아. 들어가서 예,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의원 배지를 단 이준석과 예. 의원 배지 없는 이준석은 또 그 달라요. 위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달아야 의원들이 된다.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들 할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럼 차라리 비례대표 1번을 받아갖고 뭐 1번까지는 좀 눈치 보이고. 근데 3번?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지 아직 모르거든요. 아. 여기 지지율 이게 또 그 당시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실제 투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모든 게 지금 미지수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안전하게 가는 게 낫죠. 배 소장님 짧게요. 배추한 판이 진중권 대담으로 바뀌었나요? 아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문제 같은데.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하라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상당히 불쾌해지네요. 강윤미 변호사는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저는 근데 이거는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려요. 네,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비례대표로 가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6번을 달 거다. 6번? 너무 앞번호 달면은 아. 얌체 같잖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6번일 거다. 비례대표 후순위로 할 그렇죠.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아. 두 번째는 뭐냐면 빅텐트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니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출마도 안 하고 비례대표를 가져가겠다는데 예. 다른 당이랑 조율이 쉽겠어요. 아. 게다가 이미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이거를 공약을 해버렸어. 예. 근데 지금 이원욱, 김종민, 그 다음에 또 조홍천 곧 65세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무임승차 연령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임승차를 빅텐트에 무임승차를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혁신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최고위원 나와주세요. 아이고 아마추어 같은 행동하지 않은 개혁신당 최고위원 춘천의 천하람이고요. 예. 제3지대 빅텐트는 예. 골든타임과 데드라인 사이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예. 저희 개혁신당이 열려있는 플랫폼이지만은 예. 무임승치는 안 된다. 이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지금 비례대표설이 저희 한판승 잠깐 나왔는데 진 작가님은 오히려 추천한다. 원내에 진입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노출하는 것도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이죠. 그분에게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전하람 그 최고위원 성대모사는 예. 호흡을 길게 빼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되게 비슷해요. 대답을 길게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네. 아니 힘듭니다. 천하람보다 이상민이 나가서 하는 게 낫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군요. 네. 예. 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현재 이제 공천 교체 지수 반영된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위 평가자 10%를 골라서 컷오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그 지역구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게 예. 이제 뭐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역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예, 테고 왜 그러냐면은 저도 오랫동안 이런 하위 평가를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외부 조사 기관이 위탁을 해요. 아. 위탁을 해서 지금 이제 실시가 될 텐데 이게 보면은 몇 군데다 위탁하고 한 군데 하면 또 공정성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두세 군데? 하나의 지역구를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두 개의 경우가 여론조사. 많죠. 그래서 여러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맡기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일단 40% 차지하는 게 이 이제 평가 조사 결과이고 예.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뭐 교체 의향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성 평가를 합니다. 면접을 하고 기여도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예. 사실 기여도 평가는 이 면접위원들이나 공천위원들의 마음이에요. 면접 10%네요. 그게 의외로 크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누군가는 0점을 두고 누군가는 10점을 줘버리면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디테일. 그래서 그렇죠. 게다가 이제 기여 평가라든지 왜냐하면 예.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거든요. 정성적인 평가가 오히려 사실상 더 큰 이 컷오프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표면적인 용용 갈등, 용산용과 국민의힘 용,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용용 갈등이죠. 예. 용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표면적으로는 이게 공천이지만 예. 사실 이 표면적인 공천에서 이제 힘겨루기인 거죠. 이른바. 알겠습니다. 자, 면접이 중요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 만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기조연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바쁘신가 봅니다. 인간관계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수수가 시험을 보면 뭐예요? 네 글자로. 콘테스트. 콘테스트. 재미가 없죠? 아니 재밌네요. 재미없으면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배수장을 좀 미안할 필요가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Thank you.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찬 인스타K 연구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